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이틀 연속 급등하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SDI는 전거래일 대비 8.23%, 에코프로비엠은 9.14% 급등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38.7% 줄어든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2.33% 상승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종료와 함께 테마주로 전락하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따라 29일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정 사유는 이날 종가가 130만 1,000원으로 5거래일 전보다 45%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AI G3, 즉 주요 3개국 반열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AI 연구 거점이 조성됐습니다. AI 연구 거점은 국내 산학연간 연구를 비롯해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2028년까지 9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가 AI 연구 거점은 이미 출범한 국가 AI 위원회와 다음 달 본궤도에 오를 AI 안전연구소와 함께 국가 AI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기차 캐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른 건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증권가에선 전기차 판매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미국의 세제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날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이따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르면서 이번 주 시작했는데 일단 간략하게 시장 점검해 주실까요? 자, 일단 지난주 제가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된다. 자, 2차 전지가 정말 좋아서 움직이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나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 뒤에 시장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랜만에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 오늘은 2630까지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르긴 올랐어요. 1.13%. 그래도 워낙 그동안 하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움직인 것도
다행이지 않나.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일단 오늘은 원래는 2630까지는 올렸어야 되고 내일은 2650을 돌파하면서 2700 쪽으로 올라가지고 이런 강한 흐름들이 1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면. 자,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장은 금요일 날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다가 밀린 겁니다. 여기 꼬리 이렇게 달 거 있죠? 이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었다가 밀린 건데 많이 밀린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 계속 내일서부터 알파벳, 구글이죠.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 계속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이번에 나오는 것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 설사 나쁘게 나오더라도 뭐 엄청나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실적들이. 그래서 만약에 주춤거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올라갈 미국장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 나와도 미국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을 분석했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뭐 크게 빠지겠다라는 모습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장을 딱 분석을 마무리한 이후에 지난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뭐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급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급락하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수라는 건 자, 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은 200개의 종목을 합쳐놓은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는 말 그대로 코스피의 대략 한 1,500개에서 한 2,000개 사이 그 정도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 200이든 코스피 지수든 얘네들이 올라가려면 업종의 상위 종목들, 등치가 큰 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업종이 그래도 상위 랭킹이 되어 있는 쪽에 가장 비중이 큰 쪽은 IT죠. IT고 그다음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될 거고 뭐 그다음이 뭐 은행주, 조선주, 보험주, 금융주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쪽하고 뭐 철강주, 뭐 건설주, 뭐 제약주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을 텐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등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요놈의 시장이 올라가려면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일전에 먼저 움직였던 요놈들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움직였죠. 그리고 제일 많이 움직인 거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쪽일 텐데 삼성 SDI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오늘 5% 올라갔고요. 삼성 SDI는 오늘 8%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여지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뭐 2차 전지 지금 얘기들 뭐 캐즘이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제 실적이 조금 멈추는 이런 흐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막 좋은 얘기 막 나오려고 그러고 뭐 테슬라 움직이니까 이거 뭐 좋은 거 아닌가 그러는데 저는 뭐 이런저런 다 얘기 빼고도 지수가 올라가려면 조선주는 이미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금융주, 증권, 은행, 보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계속 올릴 게 아니고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이게 지금 이게 종목입니까 지금? 미국장은 지금 기술주들이 지금 여기 꼭대기 가갖고 지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하고 있는 상황에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제일 답답하고 꼴등 증시 그거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IT 기업들 특히 2차 전지들 보면은 뭐 난리죠. 테슬라도 뭐 최근에 빠졌다고 하지만 오를 때도 또 시원스럽게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이라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가 올라와야 된다, 올라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었었는데 이정 전문가님 2차 전지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쁠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차트를 보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7, 80%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그만 빠져야죠. 지금 미국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일본 증시도 오늘 반등 나왔죠. 뭐 중국도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갖고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시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미국장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1년 6개월 동안 빠졌으면 이게 뭐 고점을 넘어간다는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제가 2차 전지에 저주를 퍼붓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상황들이 나올까 봐 작년 7월, 8월, 10월 달 요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미 작년 12월 달하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왕 이렇게 빠진 거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단타를 치든가 반등을 노려라. 실제로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올해 1월 달에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단타로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에 추천도 했습니다. 나쁘면 뭐하러 추천하겠어요. 근데 또 빠질 거니까 반등 줄 때 팔라 그랬었죠. 그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에코프로도 30% 넘게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때 당시 바닥에서 이거 봐봐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60%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를 여기도 이렇게 해서 40%는 올라갔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은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갔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목표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 조정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길게 내려온 거고 지금 앞으로 2차 전지가 나올 흐름들도 2차 전지가 진짜로 좋아져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들어주기 위한 역할로 적당히 정도만 올라올 겁니다. 적당히 정도. 그러니까 신고점은 넘어가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 LNF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좋게 나와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넘어갈지 조정받고 넘어갈지는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미국장은 조정받을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는 수급이 꼬였고 지금 문제들이 많이 지금 그 골마서 지금 터진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 되지만 하이닉스는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요. 뜨는 애가 하이닉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삼성전자에 있는 기술진들, 그다음에 연구소 인력들, HBM을 만들었던 그 뛰어난 그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이닉스로 다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느냐? 엔비디아로 513명이 삼성전자에서 출신들이 엔비디아로 513명이 갔습니다. 엄청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저러고 있는 것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기술진들이 지금 경쟁사로 지금 다 이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뛰어난 인재들, 그 인재들이 넘어간 쪽, 거기가 어디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뭐 중국 기업으로도 많이 넘어갔지만 뭐 중국 기업은 우리가 주식 안 사니까. 그래서 그쪽들이 삼성전자의 인력들이 많이 이직했기 때문에 그쪽이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순환매가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도 좀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넘어가줘야 돼요. 이거 안 넘어가면 또 답답해지죠. 그렇죠? 여기서 살짝 떨어져봤자 어차피 빠질 자리도 없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한숨 한 100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요거 이제 또 그만 떨어뜨리고 아니 미국장은 지금 계속 넘어가려고 지금 나스닥선물도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야지만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목들 테마주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을 꼭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들은 여전히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순환할 건데 얘는 중형주는 아니고 대형주죠. 그래서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나오면 뭐 한미사이언스도 최근에 경영권 이슈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얘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런 쪽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더 가벼운 쪽의 제약주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샤페론.
자, 많이 올라왔어요. 160%나 올라왔는데 165%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살짝 다시 받지만 안 끝났습니다. 또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코스닥도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도 빠질 생각은 없고 그래서 코스피는 2,550과 2,500을 계속 지지를 하죠.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빠지죠. 그러니까 빠질 이유는 없는데 또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올라갈 이유는 사실 미국장이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맨날 자꾸 주식만 팔아대고 있고 연기금은 해외 주식 비중 늘린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사느냐? 안 삽니다.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든 아니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서 2,700, 2,800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샤페랑 같은 바닥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래에 실려 있는 이런 작전주 세력주 패턴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종목 설명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2차 전지가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는 미국 대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 실적들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230원, 비중은 12%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0.36% 오른 8,28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수익 구간에 올라왔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기술투자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8,230원. 좀 올라올 때 사시긴 했는데 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죠.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과거처럼 몰려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가는 것만 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 올라간 애들만 올라가고 안 가는 애들은 또 안 가고.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얘는 최근 1주일, 2주일 동안 차트를 보니까 올라왔네요. 얘는. 다른 애들은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의 흐름은 9,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뭐 바닥도 아니고 그것도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N자 목표치를 준 상태니까 비중이 12%면 적당하거든요.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박살나거나 꼬꾸라진다고 생각이 되면 상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지금 너무 비싸게 샀고 조만간 시장이 박살날 거면 얘도 6,000원이 깨져갖고 5,000원, 4,000원까지 빠질 거니까 그때까지 손절을 했다가 마이너스 50% 내려오면 그때 사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이거는 장이 박살날 걸 예상하면 근데 지금 박살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2,500과 2,550을 지지를 하고 미국 시장도 흔들리더라도 다시 우상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최소 박스권 9,000원, 10,000원 잘 움직이면 그 이상도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으니까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밀리면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0일선도 괜찮고 이 전저점 자리, 그러니까 7,000원에서 7,600원 사이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그렇게 해서 9,000원하고 10,000원 정도에서 파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데 가능성은 낮지만 이럴 수도 있죠.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해서 나스닥이 3%씩 맨날 올라가요.
다우존스도 막 5%, 8%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한 2,800만 가도 많이 올라가고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게 조정 안 받고 막 코스피 지수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코스피 지수가 2,900, 막 3,000,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도 11,000원, 12,000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뭐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갑자기 지수가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막 급등이 나왔고 막 정신없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 보유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적당히 그냥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거기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잡아주셨고요. 조정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7.77% 올랐고요. 3,675원까지 올라왔지만 최근에 흐름이 어려웠다 보니까 아직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바이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일단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일단 이건 이제 대마 관련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대마 관련주가 움직여야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대마 관련 쪽에서 최근까지 대장이었어요. 거래는 말랐고 앞에 거래가 많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차트도 이렇게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만 조금만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가 그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하나 섰으니까 사실 추가 매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양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 설마 그렇죠? 내일 이게 뭐 급등 나오겠어요? 내일 이렇게 급등 자 시간에서 어떻게 됐죠? 시간에서 1%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급등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은 대충 나온 겁니다. 시장도 지금 바닥을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일 살짝 조정받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하락연자로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은 이미 실려 있고 누군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전저점 자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양봉이 오늘 떴고 이게 오늘 매수의 시그널인데 매수의 시그널도 점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가 여기서 좀 더 실렸으면 거의 100점짜리인데 거래가 지금 안 실렸고 조금밖에 안 실렸기 때문에 뭐 점수는 그래도 80점 정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80점 정도지만 내일도 괜찮은 흐름으로 거래가 슬슬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85점, 90점 점점 점수가 높아지면서 4,500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종목은 한 방이에요. 왜냐면 거래가 실리면 이때에서도 단기간에 표 하고 100%가 올라갔으니까 얘도 움직이면 뭐 4,500원은 단번에 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어떻게 잘할 건가 해서 오늘 일단은 매수 시간을 한번 뜨기는 했다라는 거. 이제는 코스피가 내일 빠지면 안 돼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빠지지 않겠죠. 잘 버텨주고 그 코스피가 두 양봉이라 그러는데 양봉을 하나 더 박아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박아주면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시장 알잖아요. 뭐 급등을 바라는 거는 하도 급등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급등은 바라지도 않죠. 급등은 필요 없으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두 양봉 이렇게 다지면서 이걸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주기만 해줘도 코스닥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4,500원까지는 올라와 주니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그냥 추가 매수를 어떻게 잘 살 건가. 내일 시장이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내일 시장이 잘 버텨주고 조그만 양봉이라도 좋으니까 살짝만이라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코스피 시장과 우리 증시가 잘 버텨주는지 확인을 하고 잘 버텨준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내일 코스피가 잘 버텨준다면 앞으로는 조금 좋은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추가 매수해 볼 만한 낙폭과대 종목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지금 담으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모 화학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6.82% 오른 22,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매수가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혹시 이 종목도 담아볼 만한 낙폭과대 종목에 해당할까요? 자, 이 코스모학은 제가 2021년도에 치킨 종목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 사서 수익 난 걸로 치킨 사드시라고. 그때 이거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다른 건 다 움직였는데 후성하고 코스모학 두 개가 안 움직였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가겠지 해서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먹는다 해갖고 그때 8,000원까지 매수를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좀 빠졌었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게 9만 원 같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0배 갔어요, 10배. 그래서 요때네요. 2020년도 요때에서 뭐 이것저것 다 움직였는데 요거 하나 움직였길래 요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먹는다 했을 때에서 이제 8,000원 정도 내려왔길래 그냥 사라 그랬어요. 치킨 종목이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졌죠. 그래서 6,500원까지 내려가니까 하도 강하게 얘기했더니 안티들이 그냥 그쵸? 이거 어떡하냐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이제 손절해야 되냐고. 그래갖고 이거 올라간다고 우겼더니 갑자기 올라가갖고 사람들이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고 다 팔아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치킨을 사 먹었는데 그 치킨 살 돈이 없고 치킨 집을 차릴 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8,000원에서 11,000원 올라갔다고 감사합니다 매도했지만 저는 뭐 매도 사인은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치킨 정도 가격 나갔다고 얘기했지. 근데 그놈이 어떻게 됐냐면 9만 원을 갔어요. 그때 8,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 1000%가 10배가 갔습니다. 자, 그래서 10배 가고 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차 전지에다가 저주를 퍼부었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서 2020년도, 2021년도에 2차 전지를 워낙 많이 추천을 바닥에서 잘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추천도 안 했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 조심하라 그러면 욕먹지만 다 바닥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조심하라 그랬더니 하여튼 작년하고 재작년, 특히 재작년 2023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하도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2차 전지를 물어본 사람들이 한동안은 없었는데 제가 올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는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의 긍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 4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추가 매수가 되느냐? 됩니다. 자, 추가 매수는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이게 올라가는 이유들 일단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올라갈 이유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서부터 북미 공장들이 이제 라인업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미국에다가 공장을 열심히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공과 그 라인들이 돌아가는 게 내년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 해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있는데 이제 슬슬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런 핑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로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자율주행차와 이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난번에 공개를 했는데 약간 부족했거든요. 지금 당장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2027년도인가 2030년도인가 어쨌든 무슨 버스도 뭔가를 공개를 했는데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잘 운행이 되는 건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짜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는 진짜 막 그런 험한 도로들, 비포장 도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골길 보면 논두렁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로 그 버스가 안 빠지고 논두렁은 안 떨어지고 잘 정말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 움직이면은 그것도 피해서 가는지 아니면 사람 지나가면 그걸 피해서 가는지 이런 이제 좀 자세한 이런 이제 성능들을 좀 더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렇죠. 만약에 그게 당장 나와갖고 출시가 되면 요즘에 유튜버들이 그거 다 그렇죠. 다 테스트해 볼 거 아닙니까? 뭐 한 대 사가지고 그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뭐 버스도 그렇고 그래 해갖고 한번 이게 정말로 된다라 그러면은 엄청난 이게 변화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확고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된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뜨끔미지근해서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그냥 기대감이에요.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고 2차 전지 차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완성차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공장 북미 공장 라인업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수익이 더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이 이제 계속 공개가 되고 이제 앞으로 판매까지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연기가 되겠죠. 테슬라가 계속 연기하는 지금 패턴을 봐서는 좀 더 이제 뒤에 나온다 연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기대감에 2차 전지 어쨌든 로봇들도 다 2차 전지를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반등은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추가 매수를 해갖고 4만 원은 올라올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넘어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그 로봇이 정말 잘 팔려야 돼요.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는 정말 안전한 전지가 나오든가 뭐 해갖고 어쨌든 로봇이 정말 잘 판매가 되면 그러면 8만 원, 9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로봇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지금 있을 이제 북미 공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뭐 어느 정도 4만 원, 5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뭐 4만 원, 5만 원 가도요. 지금 바닥 대비 100%입니다. 얘가 100% 가면 다른 애들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목표치인데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만 2,900, 3,000 혹은 3,400 간다 그러면 가죠. 그러면 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말을 잘 안 들어먹기 때문에 적당히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 4만 원 전에 수익이 나면 한번 파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지수가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도 예상도 못했는데 3,400, 3,500, 4,000 간다. 그러면은 이제 7만 원까지 뭐 보유하는 거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적당하게 4만 원 이전에서 한번 파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더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는 계속 뭐 방송과 함께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맞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수익이 난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엔 효성화학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4만 4천 원, 비중은 50%입니다. 5년 정도 뜻하지 않은 장기 투자 중입니다. 주식 초보 시절에 멋모르고 매수했는데 손실도 비중도 너무 커서 매도하기가 어렵네요. 기다려도 될지 희망의 말씀도 가능하실까요? 아니라면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가 44,400원입니다. 자, 지금 장기 투자 중이신데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렸어요. 자, 전문가님 이번엔 효성화학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지금 정유화학주들이 계속 안 좋아요. 뭐 일단 수급도 꼬여 있는 상태지만 일단 정유화학주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손실이 작으면 근데 지금 아니다 싶으면 지금 자르겠다라 지금 각오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은 말하기 정말 쉬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4만 4천 원이면은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FM적으로는 이거는 마이너스 72%면 손절하면 안 되죠. 뭐 어느 정도 반등 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데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차트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싹이 나거나 이 씨앗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싹이 나거나 아니면 이 싹이 있으면 싹의 상태가 괜찮으면 이거는 건강하구나 이잖아. 이거는 지금은 아직 싹도 안 났고 이게 지금 씨앗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절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손실이 너무 크니까 뭐 비슷하게 빠져 있는 차라리 2차 전지도 한 70% 빠졌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차라리 교체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빠진 게 얘만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가 뭐 좋아서 지금 추천하는 건
그러니까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2차 전지가 얘보다는 지금 나아요. 상황이.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에벤,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비슷하게 빠졌어요. 얘도 지금 근데 얘는 더 많이 빠졌네요. 와, 90% 빠졌으면은 이거는 교체도 안 되겠네요. 아, 근데 매수한 가격대에서 근데 매수한 가격대 144,000원이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뭔가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에코프로는 이 꼭대기에서예요. 꼭대기에서 72% 마이너스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고폭을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지금 40%밖에 안 빠진 거고요. 따지면 지금 효성화학은 이렇게 길게 보니까 144,000원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70 몇 프로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여기서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75%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거든요. 여기서부터 90%고 이거는 교체도 안 됩니다. 똑같이 고점에서 빠진 폭이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2차 전지가 더 나아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계속 윗꼬리 살리면서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은 더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한 7만 원 정도 왔을 때 손절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지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늘 그냥 양봉만 그냥 만들어 놓을 뿐인데 내일 두 양봉 나오고 좀 반등을 주고 올라가면 그때서는 좀 얘가 방향이 좀 바뀌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상담했던 종목 중에서 제일 지금 흐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얘가 좀 강하게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봐봐 지금 저점 계속 깨지고 윗골이 생기면서 거래가 실리죠. 누가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바닥에서 올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이게 뭐 7만 원에서 물렸어도 적은 손실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40%만 돼도 한 절반 정도는 잘라내라고 할 텐데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전문가도 이거 손절하라 얘기 못 할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72%를 어떻게 손절해 이거를. 보유하세요. 보유하셨다가 얘가 알아서 살아나기를 자생해서 알아서 기어 올라오기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7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7만 원 선까지는 좀 더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0만 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단기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전 매수했는데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 더 떨어지기만 하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2.35% 내린 9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는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 관련주죠.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기사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를 많이 여기저기에 자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괜찮고 HBM이 무지막지하게 엄청 잘 팔리죠.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그 하이닉스의 HBM을 달고 블랙에를 완판시키고 엄청나게 돈 잘 벌었다 그러죠. 그래서 HBM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미반도체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잠깐 얘가 쉬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쉬고 있는데 10만 1,000원이면은 기다리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는 것뿐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 하이닉스도 이렇듯 흐름이 있죠. 하이닉스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터냈죠. 한미반도체도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좀만 더 참아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리세요. 아직 미국 시장
뭐 강하게 넘어가지도 않았고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역사적인 고가를 지금 터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아주 강하게 넘어가면서 아주 세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쪽 애들이 움직이면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면 되고요. 뭐 오히려 수익이 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 잡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HBM이나 반도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가 안 되나? 인공지능이 망했나? 착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기사를 보면은 확실히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다시 살아날 거라 저도 보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정도에 사서 갖고 있는 거는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 주셨고요.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가망이 안 보인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좋다는 바이오주인데 이 종목은 왜 이러는지 전문가님의 진단이 꼭 필요해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2,87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상 헬스케어는 왜 그런 걸까요? 저 오상 헬스케어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헬스케어로 이름되어 있지만 코로나 진단키트나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실적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이상하게 생겼죠. 아마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무슨 스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뭐 상장돼 갖고 뭐 이렇게 된 경우가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제대로 상장이 돼서 아마 움직인 것 같은데 거래량도 없잖아요 여기 있었네. 여기서는 잠깐 여기 멈췄었는데 차트가 다른 애들하고 조금 일반적으로 좀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런 거고 4개월 전이니까 이제 바닥이라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차트를 길게 보면은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비정상이고 그래서 이쪽 차트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2만 원 정도는 그래도 기다려 보는 방법은 일단 포기는 말고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가 이제 또 겨울 되면은 또 활동할 때가 됐으니까 올라오면은 18,000원, 2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앞에 거래가 하나 실렸으니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셔도 된다. 포기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모화학은 매수가 4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지만 로봇이 관건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고점 매수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보류하고 일단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